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보수우파 패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이 지난 19일 새벽에 구속된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어제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20일 동안 구속기간 동안 정 실장을 조사한 뒤에 재판에 넘기는데 이재명 대표의 관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처음부터의 검찰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을 잡기 위해서 검찰이 이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최소한 기소를 하겠다. 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 받든 안 하든 일단은 기소하고 보겠다라는 것이 지금 검찰의 생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면서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당대표 사이를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성남시장 선거 자금 그 부분부터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진상 실장의 혐의는 4가지인데 그것이 혼자 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뇌물입니다. 예.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에게 1억 4천만 원 받았습니다. 유동규 일당이 그냥 1억 4천만 원 그걸 그냥 정진상 실장만 보고 줬을까요? 그리고 부정처 사후 수뢰입니다.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428억 상당의 지분을 약속했습니다. 정진상 그 정무실장을 보고 이걸 약속을 했을까요?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위례 신도시 사업 공모 일정 등 내부 비밀을 제공을 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혼자 단독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했겠습니까? 예.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유동규 씨가 갖고 있던 휴대폰을 빨리 버려라고 해서 폐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버리라고 했겠습니까? 뭔가를 감추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가장 측근이자 분신이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당했고 예. 측근인 정진상 실장 구속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직접 수사의 칼날이 들이댈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사법적 위험도는 상당히 높아졌다. 현실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정치적 공동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그 정치적 공동체 여기서 많이 좀 익숙한 그런 키워드죠. 경제적 공동체라고 예전에 최서원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나왔던 그런 용어였습니다. 글쎄요,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수사를 끌고 갈지 국면을 끌고 갈지가 이미 지금 가이드라인이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과거 이제 조국 사태가 시작될 때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근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 만나서 이미 다 유죄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뭐 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야. 그렇게 결론 내려놓고 정치적 공동체라고 이렇게 엮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 아닐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사는 수사 안 해봐도 간만 봐도 다 이미 유죄라는 거 알고 지금 수사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네. 좀 거기서부터 의문이 생겨요. 수사하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이 나왔다고 하면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언론하고 아주 손발이 잘 맞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관련되어 있는 뭐 여러 수사 상황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오늘 보도가 싹 바뀌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대장동 사업할 때 초기에 그때 왜 화천대유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한테 유리하게 사업을 그 설계를 했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보도하기 네.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김용하고 그다음에 정진상 두 명을 이제 구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까지는 간다 치죠.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배달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유동규에서부터 배당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 선까지 뭔가 돈이 오고 갔다. 뭐 여기까지는 검찰이 확신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직접 관련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결국 사업 계획을 할 때 그때
배임과 관련해서 뭔가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는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걸 보면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다. 결국은 대장동 일당의 말을 통해서 내가 누구누구로부터 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언론들이 막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대부분. 오늘 남욱 변호사 구속 풀려나가지고 석방되고 난 다음에 첫 마디도 그거예요. 어디 형님들이라고 얘기했다던데 그게 정진상인지 뭐 아니면은 김용인지 이건 난 잘 몰라.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검찰이 그걸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관한 숙제가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검찰권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검찰이고 검찰 정권이고 검찰을 이용해서 뭔가를 수사하겠다고 뭐 맘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겨냥하는 것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남욱 예, 예. 변호사가 그 형님들 누군지는 몰라요. 정진상이나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김용 부원장이었을 것 같아요. 라고 본인이 얘기했지만 그것을 중간 매개체 활용을 했던 유동규 씨는 맞아요. 김용 씨한테 돈 줬고요. 정진상 씨한테 돈 줬어요. 라고 유동규 씨는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얘기하셔야 형평성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진상 실장과의 이 정치적 공동체 이 부분도 있지만 배임 혐의가 네.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업자가 선정되고 1년 5개월 이후에 서판교 터널 사업을 더 추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처음 그 지정을 할 때 건설업자들은 다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그 시행 사업을 막게 유리한 그런 규정을 뒀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 이것만 받게 했습니다. 나머지 민간 사업자한테 다 준 거죠. 그거에 연관돼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실무자들이 이거 초과이익 발생할 것 같아요. 이거 초과이익 환수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좀 여러 가지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신 거 저도 뭐 동의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검찰 수사 공정해야 되죠.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유동규가 그렇게 또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남욱 변호사의 말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정치자금법과 관련돼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들 보면 배달 사고 얼마나 많이 났어요. 항상 그런 거 배달 사고 우리가 언급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게 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이런 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가 하루 이틀 사이에 보도가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요. 특수부가 수사하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을 좌지우지하듯이 뭔가 수사 피의 사실을 자꾸 유출을 시켜주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사실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네. 뭐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런 과거의 행태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셋째로는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 수사부가 3개가 있잖아요. 전부 야당 수사만 해요. 근데 뭐 하다못해 지금 뭐 자세한 수사 내용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고 하는 녹취록에 근거해서 네. 수사했다고 하잖아요. 그 녹취록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친 집 김만배 누나가 살았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55클럽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용두삼이에요. 수사 제대로 안 됐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야당만 겨냥해서 이렇게 하는 수사가 이게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발생한 사안들을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사실은 뭐 논평을 하든 좀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관련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죠. 얼마 전에 박순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민의힘 경기도당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여당 것도 지금 다 같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켜보시라. 예, 예. 여당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해야죠. 조사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네, 네. 자, 일단 정치권 반응 좀 보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정진석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다운 결단을 촉구한다.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자, 이재명 대표는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가의 역량, 야당 탄압이 있으니 안타깝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정 실장 구속을 계기로 국민의힘 측에선 대표를 사퇴해라 이재명 대표에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벌써부터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노렸던 바가 아닐까 싶어요. 이미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 거 한참 전부터 예측이 가능했던 거고요. 결국 대통령 취임 후에 지지율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여당 당대표 쫓아내겠다고 해서 한 넉 달 이상을 시간을 허비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안 오르고 여당 지지율도 안 오르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내년부터는 당장 이제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남도 못하게 만들자. 이런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방탄이다 이런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결국은 스토킹하듯이 스토클럽 증후군이다 이런 표현을 역으로 하던데요. 그렇게 공격을 하면 민주당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고 민주당 내부에서 당대표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민주당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윤석열 대통령 바라보고 움직이는 당화 돼버렸잖아요. 이미. 원외 당협위원장 당무 감사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윤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 그 의중에 반영되는 인사들로 채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대통령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구심점을 갖고 움직일 여지가 있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민주당을 흔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도 내년 4월이다, 6월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마 그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이런 작업으로 가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그런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도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유능한 민생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좀 흔들리는 불만 목소리도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 카드가 위기 돌파할 수 있는 카드로 충분할까요? 어떻게 안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유능한 민생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인 수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단체랑 간담회 한다든지 그분들이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입법화한다든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행정력을 갖고 실행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말뿐인 민생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 민주당에서 정치활동을 한 것도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정과 사범입니다. 형수에게 욕설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대장동 일당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줬다라는 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측근들은 구속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대선에서 지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당대표 선거대책위원장이 다시 선거 나와가지고 그리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못하는 정치인이 어찌 민주당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플랜 B, 플랜 C를 민주당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이 싫고 윤석열 대통령이 싫지만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 못하겠다라는 여러분들도 국민분들도 상당수 계세요. 그러한 민심의 흐름과 여론을 좀 제대로 받아들여서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도 우리 당대표니까 아무리 기소를 당하더라도 2024년 총선 공천권은 행사하겠지.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판은 돼야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은 너무 낭만적이에요. 국민들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리얼미터 오늘 여론조사는 다르지만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렇게 썩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비호감도가 높지만 민주당 지지율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 상태였던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납니다. 자, 오늘 남욱 변호사가 풀려났고 목요일에 화천대유 대주주죠. 김만배 씨가 풀려납니다. 자, 계속 어떤 폭로들이 나올지 일단 남욱 변호사가 오늘 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천화동인의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의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뭐 당신 선거 때문에 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남욱도 김만배 계속 소위 폭로전에 가담을 하고 불리한 이재명 대표 국면이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전에 단정적으로 표현하듯이 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리고 유동규 씨한테 당초 이제 뇌물 혐의가 적용될 때, 그러니까 기소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초기에는 위례 사업자한테 돈 받았다 그랬다가 그 구속영장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구속 기소할 때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돈 받았다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8억 원 받았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구속 기소할 때는 3억 5,200만 원 받았다 또 바꿨고요. 제가 그걸 자세히 다 들여다봤는데 그때 받았다고 하는 데가 뭐 룸사롱이나 아니면은 일식집 이런 데서 받았다고 아주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다 영장이 구속 기소할 때 공소장에 기재가 됐어요. 근데 그 공소장에 기재된 거에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옆방에 형하고 형들이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얘기한 거는 바로 형과 형들 뭐 이런 표현이 더 추가로 들어갔는데 그럼 그 형과 형들이 누구예요? 정진상이에요? 김용희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연 어디까지 알고 말하고 있는 건가? 이 말은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인가? 좀 계속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회의해야 하잖아요. 의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아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 사기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국민의 돈 그거 빼가지고 수천억씩 먹었다. 국민의힘에서 1조 원 넘게 가져갔던 업자들이라고 그렇게 사기꾼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정진상 실장한테 2014년 4월에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4년 초에 이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남욱 변호사 한번 구속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지금 그 이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다가 다 말 바뀐 거잖아요.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말이 바뀌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속기한 연장 안 되고 계속 풀려나고 있는 현상하고 이게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풀려나자마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진술했던 거 다 뒤집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그랬어요. 유동규 씨가 자기가 그 휴대폰을 제공하는 문제로 가지고 검사하고 거래를 하더라. 거래를 하는 거 내가 조사하는 거 자술서를 보니까 이게 거래한 흔적이 보인다라는 얘기까지 재판장이 할 정도예요. 근데 남욱 변호사도 지금 풀려나서 들었다더라. 형들이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또 김만배 씨 목요일에 또 풀려날 겁니다. 석방되고. 대신에 지금 이재명 측근이라고 불렸던 인사들 다 구속시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뭐 타이어 갈아 끼는 것도 아니고요. 수사가 뭐 이런 식으로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돈들을 가져갔던 사기꾼들 집단하고 그리고 뇌물도 줬다고 하죠. 배임도 했다고 하죠. 그 혐의들 엄청나게 많은 혐의들 적용됐던 피의자들 다 풀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 측근들은 다 구속시키는 이런 장면들을 과연 과거에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의혹이 많은 당대표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됐든 측근이 됐든 이렇게 돈 문제와 관련해서 의혹이 많은 당대표 없어요. 그런 의혹을 가진 사람을 당대표로 한 민주당과 민주진영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연 이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 또 혹여나 있을 수 있는 뭐 공모 여부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소환뿐만이 아니라 기소도 예정된 수순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죄든 무죄든 일단은 법정 다툼을 하게 되면 되게 길잖아요. 2년이 네.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한 재판을 하는 당사자들은 정말 괴롭고 힘들 거예요. 나중에 대법원 판결을 가서 무죄를 받더라도 남는 것은 의혹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대장동권과 관련해서 무사하게 어떠한 장애물을 넘더라도 성남FC 후원금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그리고 소환, 기소권들이 줄줄이 지금 계속 연달아 예정되어 있어요. 이런 사법적인 리스크가 이재명 당대표를 상당 부분 계속 괴롭힐 수밖에 없다. 이재명 당대표가 진실은 침몰하지 않아요. 나는 억울해요. 그래도 분신과 측근이 예. 구속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유감 표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는 책임 없어요. 나는 연관 없어요. 나는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항변만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